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팀 드라이버 금은 죽었고 비트코인은 움직인다. BTC 300만 달러 간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팀 드라이버는 금은 죽었고 비트코인은 움직인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우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이 비트코인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레이퍼는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금은 그저 가만히 있지만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고 허가가 필요 없으며 프로그래밍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으로는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은행, 인플레이션, 마찰 없이 결제할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의 강점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전망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옹호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이 주장과는 다르게 금은 2025년에 현재 20% 이상 크게 이제 상승을 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이 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이 더 낫다.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르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걸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이 세계 지배적 통화가 된다면 가격이 3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아주 과감하게 전망을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왔죠. 예전부터 이게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는 2022년까지 BTC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패를 했대요. 그리고 2025년 중반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수정 전망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다시 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젠간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식이죠. 대부분 전망을 하고도 안 되면은 내년, 내후년에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네,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비트코인 채택 기업 시총 200조 달러 주도 와담백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중심 투자 기업들이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을 앞당기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200조 달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입니다. 100배. 이 시가총액이 200조 달러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아니에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아담백 이제 블록스트림 CEO 같은 경우는 이게 1000만 달러인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지금 이제 10만 달러 보고 있고 100만, 1000만. 그러네요. 1000만이네요. 어마어마한 전망이었네. 네. 네, 아담백 블록스트림 CEO는 4월 26일 엑스를 통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비트코인을 재무적으로 채택하는 트레저리 기업들은 현재와 미래 간의 이 괴리를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확장 가능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00조에서 20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하이퍼 비트코인화란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기축 화폐로 자리 잡는 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신뢰받는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4년 주기로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웃돌면서 이 같은 추세를 계속 이제 견인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모든 주식 성과를 능가하는 성과를 낸 세일러가 그들에게 전략을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대다수 기업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채택한 비트코인 7이 머지않아 시가총액의 매그니피센트 7을
뛰어넘는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은 이 미국 증시에 주목받는 이제 7대 기술 기업을 일컫는 용어죠. 그래서 이 업체들을 뭐 따라잡는다,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걸 따라가는 이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 4분기 20만 달러 폭등장 온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돌파하며 다양한 가격 예측 모델과 부합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파워로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25년 4분기에 최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캐피탈 공동 창업자 신한은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성장 기반의 이 메트칼프 법칙에 따른다면 현재 전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속 구간에 진입할 경우 단기 목표로 10만 6천 달러, 13만 달러, 그리고 16만 3천 달러에 순차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가인 APSK 3위는 비트코인 파워 커브 타임 컨투어 분석을 통해서 2025년 4분기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과거 4년 주기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과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비교하면서 이 금이 주도한 랠리 이후 100일에서 150일 지연돼 비트코인이 강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관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현재 고점 대비 6%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11% 상승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분석가 벤처 파운더는 이 과거 DXY가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패러볼릭 기하급수적 상승장을 맞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역시 비슷한 흐름을 재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 보시면 지금 주춤해요. 지금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상태고,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식는 흐름들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세가 쭉 나오거나 여기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에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입니다. DXY 달러 지수인데 달러 지수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달러 지수와 비트코인은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오히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횡보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승하고 보통은 이제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틴다, 이렇게 버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그널이고, 뭐 꼭 상승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좋은 시그널로 보통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만들죠. 자, 비트코인 투자 전략 뉴스레터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뉴스레터로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좋은 조언들이나 좋은 글들을 보여드리고 투자 마인드, 여러분들 멘탈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글들을 매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분석, 매일 어떻게 지금 그 변동이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뉴스들 분석해서 딱 요약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들도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투자 전략까지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지표 분석까지도 쭉쭉쭉 다 해드립니다. 투자 팁도 알려드리고요. 투자 명언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무료로 지금 뉴스레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 거기에 링크를 하시면 링크에 이메일만 써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자, 샘노 사이언티픽 비트코인 1100만 달러 추가 매입 제2의 스트래티지 될까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헬스케어 기술기업 샘노 사이언티픽이 2월 14일 이후 11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구매를 통해서 세뮬러는 비트코인 111개를 평균 단가 9만 달러에 매입했고 총 보유량은 3,300개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비트코인 자산 가치는 약 3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3천억 정도 되죠. 셀러는 비트코인 매입 전략에 대해 비트코인 주주들에게 이 비트코인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연초 이후에 현재 수익률이 23.5%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트래티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뒤에 그 자세한 설명들도 들려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는 기사고요. 지금 매수 타이밍일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릴 때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자주 회자되는 도구 중 하나인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도구는 현재 비트코인이 과대평가됐는지 적정가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저평가인지 이 평가하는데 색상 밴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레인보우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스케일 회귀 분석 모델에 다양한 색상 밴드를 입힌 시각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 레딧 유저 AGOP가 재미삼아서 만든 버전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2019년에 로메오라는 유저가 수식을 개선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버전 2를 선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단순한 가격 흐름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시장의 이제 심리 변화 같은 거, 포모 현상이나 저점 매수 구간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색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많이들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록색 구간 이하는 이제 장기 보유자나 가치 투자자에게 매수 타이밍으로 불리는 구간이고요. 이제 붉은색 구간은 굉장히 과열된 구간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진빨강이나 이제 빨간색, 연빨강은 이제 보통 포모나 과대평가, 극단적 거품 상태를 나타내고 주황색은 이제 거품 우려 구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노란색은 적정, 그리고 연초록은 다소 저평가된 구간, 그리고 초록은 이제 저가 매수 권장 구간, 청록은 저평가, 그리고 극단적인 저점은 진파랑 이렇게 구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차트만을 이제 보고 많이들 해석을 하진 않고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활용합니다. 다른 지표들, RSI나 뭐 MACD, 그리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레인보우 차트.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차트고요. 지금 순간에도 초록색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가열 상태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낮은 상태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크게 과열된 상태는 아니라고 지금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레인보우 차트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 비트코인 ETF 한 주간 30억 달러 순유입 차별화된 자산 찾는 움직임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30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 이상이 순유입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금요일에만 3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자금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BIT가 이제 가장 높고 다른 것들 FBTC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높게 들어왔네요. 자, 코인베이스 임원 대형 국부펀드 기관 투자자들 4월 비트코인 대규모 매수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이제 존 다고스티노 기관 전략 책임자가 4월 대형 국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ETF와 현물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반대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따라가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따라가려면 이제 대형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 투자 따라가면 망합니다. 보통은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통화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구나를 또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40% 할인된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창립자 찰스 에드워드는 이 비트코인 현재 가치는 본래 가치보다 약 40% 낮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의 에너지 가치가 13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치는 이제 채굴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기반으로 한 추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에 대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 비용들, 원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벌써 13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4월 24일 비트코인에서 8,756BTC가 출금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순유출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치보다 오히려 더 낮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이제 하락하지 않고 지탱을 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채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전기 요금, 그것만큼의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원가가 보통 없어요. 그냥 찍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어요. 이 채굴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 요인 중에 하나로 그걸 꼽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리빙스턴 기업들의 비트코인 대량 매입 시장 통제 요인으로 작용 우려라는 기사인데,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자신해져서 이제 비트코인 시대와 대수학이라는 곳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기업 전략이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반감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하루에 약 450BTC, 매달 13,500BTC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2,087BTC를 매입하고 총 37만 9,800BTC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동안 채굴할 양을 훨씬 더 넘는 양들을 지금 확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요. 비트코인이 계속 부족해질 것이고,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해버리면 근데 이제 스트래티지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국가들이 매집할 경우 굉장한 희소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